네, 반갑습니다. 축구PTV 조현일입니다. 자, 역시나 또 돈 이야기할 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또 NBA는 최근 들어서 셀러리 캡이 정말 큰 폭으로 인상을 했죠. 미국 경기도 호황이고, 그 다음에 또 NBA도 중계권도 비싼 가격에 팔고 엄청나게 또 화랑새다 보니까 셀러리 캡이 정말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또 연봉으로 잭팟을 터뜨리곤 했는데, 야, 이 선수가 이 기량으로, 이 컨디션으로, 이 생산력으로 얘보다 많이 번다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비교군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이 선수의 높은 연봉을 까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인 이 브래들리 빌입니다. 자,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연봉이 무려 50ml 넘습니다. 50ml 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50ml면 거의 650억입니다. 1년에 거의 2억씩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 선수보다 연봉이 더 낮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미안 릴라드, 그 다음에 야니스 아르토쿤보,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릴라드, 야니스, 르브론 전부 다 48ml니까 브래들리 빌보다 1.4mm, 1.5mm 정도를 들 받아요. 그만큼 브래들리 빌이 엄청난 고액 연봉자라는 거죠. 자, 문제는 피닉스가 이 브래들리 빌의 연봉을 최소 25, 26 시즌까지 줘야 되고요. 26, 27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이에요. 그래서 브래들리 빌이 이때가 되면은 나이가 제법 차게 되잖아요. 30대 중반을 넘으니까 아마도 옵트 아웃보다는 옵트 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닉스가 브래들리 빌에게 앞으로 줘야 되는 연봉이 무려 160ml 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릴라드와 야니스, 르브론보다 일단 다음 시즌 연봉이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잭 라빈입니다. 시카고 불스와 이미 사이는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시카고 불스는 잭 라빈이 안 팔리는 악성 매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이제 인지한 것도 웃기죠. 인지하고 나서 곧바로 잭 라빈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실소가 나오는 이 시카고 불스 일처리인데, 일단 다음 시즌 잭 라빈의 연봉은 43ml입니다. 그리고 25, 26 시즌은 46ml, 26, 27 시즌은 브래들리 빌과 마찬가지로 플레이 옵션인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브래들리 빌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옵트 아웃 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연봉 자체는 현재까지 136ml입니다. 어마어마하죠. NBA 전체 연봉 17위인데 잭 라빈보다 연봉이 더 낮은 선수가 파스칼 시아캄,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카이리 어빙입니다. 시아캄은 이번에 또 연장 계약을 맺게 됐고, 항상 어딜 갔다 놔도 23득점에 7리바운드에 4어시스트는 하는 친구입니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이제 기량을 꼽히고 있는 자원이고, 카이리 어빙은 상대적으로 염가에 이 댈러스와 3년 계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선수들보다 잭 라빈이 더 맞는다는 거. 잭 라빈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거의 한 시즌을 날렸고요.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빌리 도노반 감독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단 수뇌부와도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잭 라빈의 계약이 사실상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안 팔리는 매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시카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안고 죽어야 되는데, 자, 잭 라빈의 다음 시즌 연봉이 43ml라는 거. 자, 시카고 불스 아주 갑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사진은 진짜 제 증명사진 같기도 해요. 너무 자주 봐. 제 민증에 있는 사진 같습니다. 바로 벤 시몬스인데요. 자, 벤 시몬스의 연봉은 40.3ml입니다. 물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브래들리 빌이나 혹은 잭 라빈보다 낮긴 하지만, 벤 시몬스의 출석률, 벤 시몬스의 경기 연습에 임하는 태도, 잭 라빈의 멘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3일도 아까워요. 물론 제가 주는 돈은 아니지만 40ml고 NBA 전체 연봉이 무려 27위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계약이 다음 시즌이면 만료가 되지만, 어쨌든 벤 시몬스는 평생 정말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보다 연봉이 낮은 자원들이 있으니 데리어스 갈랜드, 자모란트, 자이언 윌리엄슨입니다. 자, 갈랜드는 36ml, 자모란트 36ml, 자이언 36ml인데, 자, 이 세 명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갈랜드도, 모란트도, 자이언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세 명은 벤 시몬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벤 시몬스의 다음 시즌 계약이 이제 끝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수비력, 그 다음에 페이스를 푸시하는 능력, 이런 장점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손끝 감각이 좋은 선수도 아닌데 슈팅 못 던지죠. 그 다음에 뭐 계속 놀고 먹으면서 차 뽑는 거 본인의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서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있어요. 예전만큼의 그런 퀵리스 운동능력 안 나오잖아요. 벤 시몬스는 NBA 생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슛이 없으니까. 그런데 데리스 갈랜드는 뭐 젊고 또 올스타에 뽑혔고 그리고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고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잠재력이라는 게 남아있고요. 자모런트는 내 바지춤에서 총만 꺼내지 않으면, 총만 이렇게 꺼내서 쌍권총만 쏘지 않으면 무조건 벤 시몬스보다는 당연히 더 훌륭한 선수, 생산력,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이언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걸려 있으니까 지난 시즌 엄청나게 출석률 높았잖아요. 돈이 왜 걸려 있었나요? 바로 본인의 계약에 각종 마이너스 옵션들이 덕지 붙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체지방도 관리하고 체중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요 몇 년 동안 정말 거의 처음으로 자이언이 건강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명이 그냥 정상적으로 뛰기만 해도 벤 시몬스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만큼 벤 시몬스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던 풀입니다. 네, 조던 풀. 워리어스 때 저런 표정 지어도 참 귀여웠는데 지금 혀에 백태도 없잖아요. 자, 하지만 워싱턴 가서는 굉장히 먹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자, 연봉은 29.6밀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약 30밀. 다음 시즌은 그러니까 다다음 시즌 25-26 시즌은 31.8밀, 26-27 시즌은 34밀.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리는데 셀러리 캡의 비율로 따지고 보자면 거의 그냥 셀러리 캡 비율만 놓고 보면은 거의 동일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 조던 풀 워싱턴에서 플레이하는 거 보셨나요? 성의가 없어. 정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시스템에서 조던 풀이 얼마나 수혜를 입었는지 또 혹은 조던 풀이 얼마나 도끼가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말 엄청난 경쟁심과 향상심을 가진 선수라면 내가 워싱턴 위저즈 유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최고의 인기팀, 그 다음에 우승팀에서 정말 도어 매트 팀 밑을 깔고 가는 그 하위 팀으로 갔을 때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조던 풀의 지난 시즌은 진짜 무슨 은퇴 한 2-3년 남겨둔 그런 말년 병장 같았어요. 2등병 1병의 총기가 없었어. 자, 그래서 조던 풀의 지난 시즌 생산력도 최악이었고 계약은 3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던 풀보다도 연봉이 낮은 선수가 있으니 디존테 머레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마일스 브리지스입니다. 야, 이거는 좀 현타가 올 수도 있죠. 워싱턴이. 자, 디존테 머레이는 29.2밀. 물론 아주 인성의 성격에 지대한 결함이 있지만 플로우 위에선 잘합니다. 3점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수비도 평균 이상은 하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조던 풀처럼 경기를 완전히 플로우 위에서 집어 던지는 경우도 적고요. 포르징기스는 물론 출석률만 놓고 보자면 참 이 선수 쓰기가 까다롭긴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뛰고 나서 몇 경기를 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충분한 졸음 쉼터와 휴게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소떡소떡도 주고 순대도 주고 어묵도 주고 해야 돼요. 자, 하지만 포르징기스의 신장, 그 다음에 슈팅, 그리고 보스턴에서 보여줬던 효율을 감안한다면 내가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인 선수는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에서 지금 야투 효율도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마일스 브리지스는 말해 뭐 하겠어요. 이 선수를 27밀에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고요. 브리지스는 3&D 그 다음에 또 평균 한 15점 정도를 넣어줄 수 있는 뉴욕 닉스 같은 팀에서 4옵션 전으로 오가면서 쓰기에는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자, 이 선수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자원이 있으니 바로 조던 풀이죠. 자, 그리고 토바이어스 해리스입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는 NBA에서 돈복이 정말 지대로 있는 선수예요. 일단 필리와는 5년 190밀의 계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다시 디트로이트로 컴백했는데 자, 2년 동안 거의 52밀을 받습니다. 2년 동안 52밀, 그러니까 1년에 연평균 26밀이면 사실 요즘 시대에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리스가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줬던 생산력 자체는 훌륭하지만 주가를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해리스도 지금 나이를 먹고 있고
그런데 디트로이트가 캡도 채워야 되고 또 워낙 인성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2년 52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보다 연봉이 더 낮은 자원이 있으니 바로 제일런 브런슨, 드레먼드 그린, 그리고 더마 드로잔입니다. 자, 물론 해리스는 다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팀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구 트렌드에 맞는 빅포드예요.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지금 윈나우를 추구하는 우승팀이 아니잖아요. 우승 후보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라든지 혹은 다른 그런 컨텐더 팀에서 뛰었을 때는 해리스는 저 연봉을 받을 만한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본인이 부담 없이 뛸 수 있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충분히 공을 만지면서 소속팀의 성적은 좋지 못해도 꾸준하게 17점에 한 6리바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을 원한다면 저는 해리스의 저 연봉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런 브런슨이나 드레먼드 그린, 더마 드로잔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말콤 브록던입니다. 자, 말콤 브록던은 22.5밀을 받는데요. 자, 이 선수의 NBA 전체 연봉은 77입니다. 자, 하지만 브록던은 지금 저 표정에서도 나오듯이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인저리 프론이에요. 커리어 내내 제대로 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워싱턴 위저즈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 이 선수도 돈복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 선수보다 더 연봉이 낮은 자원이 마커스 스마트, 데릭 화이트,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 이 세 명입니다. 자, 스마트와 데릭 화이트는 서로 지금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자원을 차례로 맡았던 그런 이 두 명인데, 스마트도 지금 이렇게 기량이 또 급성장하고 수비를 원래 잘하는 선수, 그 다음에 디포이도 뽑힌 가드인데 20.2mm라면 염가입니다. 데릭 화이트 두말할 나위가 없죠. 데릭 화이트만큼 확실한 3&D, 거기에다가 블락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원은 리그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부세비치는 지금 노세화가 진행 중이긴 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완전히 3점이 고장났는데, 하지만 니콜라 부세비치처럼 커리어 내내 늘 꾸준하게 18득점에 리바운드 9개, 8개, 10개 잡았던 선수를 20밀에 쓸 수 있다는 거는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그런 방증이죠. 말콤 브록던처럼 아예 플로어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출석률이 떨어지는 선수들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화이트, 부세비치의 효용 가치가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6명의 연봉을 좀 보기 쉽게, 비교하기 용이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브래들리 빌보다 연봉이 높은 선수는 KD, 엠비드, 요키치, 스테픈 커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잭 라빈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 루디 고베어, 앤서니 데이비스, 루카 돈치치, 그리고 잭 라빈이에요. 여기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랑 루카 돈치치의 금액에서 불스 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좌우로 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벤 시몬스 사이에는 시아캄, 그 다음에 앤서니 에드워즈, 카이리 어빙,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어빙과 에드워즈, 시아캄을 말씀드렸는데, 사보니스 나오니까 진짜 벤 시몬스가 얼마나 약간은 좀 날강도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죠. 사보니스 저렇게 잘하는데 40.5밀, 벤 시몬스 저렇게 놀고 먹는데 40.3밀입니다. 자, 그리고 조던 풀입니다. 자, 조던 풀은 크리스 미들턴, 드루 할러데이, 아이제 하텐슈타인, 그리고 제라미 그랜트인데, 조던 풀보다 조금 더 돈을 받는 선수가 제라미 그랜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트는 좀 과대평가받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제 하텐슈타인은 이번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3년에 굉장히 넉넉한 금액을 받고 갔습니다. 3년에 거의 87밀 정도를 받았었는데, 자, 하지만 마지막 3년째는 비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30밀 자체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를 30밀, 미들턴을 31.6밀인데, 자, 조던 풀의 금액이 얼마나 비싼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엔 해리스입니다. 자, 해리스보다 조금 더 연봉을 받는 선수는 RJ 베럿, 앰퍼니 사이먼스, 앤드루 위긴스, 존 콜린스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해리스는 저 정도 금액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다. 저 정도 금액이 미칠 듯한 오버페이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반면에 말콤 브록던을 한번 보시면, 자, 말콤 브록던, 캠 존슨, 이 두 명이 22.5밀인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 미친 듯이 다친다는 거죠.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KCP는 전체적인 득점력이나 혹은 기록지에 드러나는 숫자 자체는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수비가 워낙 좋은 자원이고, 에런 고든, 진짜 22.8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슈팅이
아웃사이드 슈팅이나 혹은 자유투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에런 고든은 위닝팀에 어울리는 자원이에요. 그런데 덴버가 저말 머레이와 맥스 계약을 맺으면서 에런 고든은 다음 시즌 플레이 옵션을 옵트아웃하고 자유계약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저 금액은 올 시즌이 마지막이고 훨씬 더 뛰어오른 금액의 연장 계약을 맺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23밀인데 자, 브록던이 만약에 꾸준하게 출전을 해서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빌랄 쿨리발리 같은 영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브록던에게 주는 저 금액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벤 시몬스와 마찬가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자주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연봉이 적당한 위치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상 네가 이 선수보다 더 많이 번다고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